두 번째 그 용어, 어떻게 보면 용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산줄기 행동 모습 중에서요. 박환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게 박환의 모습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윗부분, 상층 부분에 이렇게 손 바위 암석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밑에 마을이 있는 쪽 부분에는 손 이렇게 초목으로 숲으로 이렇게 많이 연결이 돼 있어갖고 나쁜 기운을 다 털어버리고 좋은 기운을 이제 내재하기 위해서 흙으로만 뭉쳐져 있는 육산으로 내려가면서 울창한 숲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단계를 가지고 풍수용어로 박환이랍니다. 근데 박환이 일어나야지만이 밑에 마을이 형성됐다든지 또는 음택의 묘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자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을 한번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박환이 되어 있는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뒤쪽으로는 높게 지금 순 암석으로 되어 있는 바위선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밑에 쪽으로 순 울창한 숲으로 형성되면서 밑에 또 마을이 이렇게 그리고 앞쪽에는 농경지들이 쭉 형성이 되어 있어갖고 밑에 글씨를 쭉 달아놨는데 나쁜 살기를 다 털어버리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는 거죠. 그러니까 풍수용어로는 좀 나쁘게도 많이 표현하는데 누더기라든지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풍수용어로 박환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박환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모습은 이제 좋은 기운들이 또 내재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결인이라든지 또는 속기 이런 용어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고갯마루라고 표현. 그러면 예전에 이 농촌 마을에서는 이쪽 마을에서 이 앞쪽으로 갈 수가 없고 혹시 산을 넘어가게 되면요 이 꼭대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산 중에서도 이렇게 좀 낮게 내려왔는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는 이 고갯마루 이런 고갯마루를 가지고 풍수용어로는 과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협이라는 단계를 거쳐야지만이 산에서 산으로 이어질 때 그 이어주는 기운을 불어 넣어주는 자리를 과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산을 이어주는 자리 그런 지점을 과협이라고 표현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우리는 고갯마루 그리고 한문용어로는 고개 치자를 써갖고요 치라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말이 좀 어렵게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고개를 나타나는 걸 가지고 뭐 령이라는 말로 써갖고 뭐 대갈령, 뭐 한계령, 추풍령 이런 영이라고 쓰는 고갯마루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치 그래갖고 뭐 정령치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 크게 뭐 몇 개라고 치라는 게 있는데 이 치로 나타나는 산 고개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령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재이라고 뭐 한재, 그 다음에 뭐 세재 이렇게 재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고개를 표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령에 표시하는 것들은 뭐 어떤 성벽들이 있다든지 또는 뭐 경계들이 좀 큰 예전 같으면 뭐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경계에 해당되는 경우에 어떤 고개를 가지고 주로 령으로 많이 표시했고요. 그 이제 밑에 단계들이 주로 뭐 치 내지는 재 이런 말로 많이 쓰고 있는 고기 어떤 구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용이 계속 앞으로 진행하면서 좌측이라든지 또는 우측으로 몸을 틀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다고 설명드는데요. 이때 다리를 놓을 때 그 다리를 가지고 요도 내지는 지각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산줄기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쭉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산이 본인이 몸을 다른 데로 튼다든지 아니면 다른 줄거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또 이렇게 한 줄기가 쭉 이렇게 뻗어 내려가는데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요도 내지는 지각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앞쪽으로 보시는 산줄기가 길게 내려가지 않고 단순히 몸을 틀기 위해서 가지를 내렸는 것 같으면 이런 가지를 가지고 지각 또는 요도라고 표시하는데 보통 몸을 틀 때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산은 지금 사진 찍었는 사진은 그냥 좌에서 우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고요. 특히 또 산을 보실 때는
산은 뭐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만 흐른다고 이렇게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산은 낮은 데서 다시 높은 데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산은 꼭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만 흐른다. 이런 고정관념은 좀 버리셔야 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는 여러 가지 어떤 용의 행동, 용이 진행하는 다른 말로 뭐 행용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그림으로 보시면 그림으로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좀 반복 학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위에 있는 산을 뭐 태조산, 중간에 이렇게 봉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면 중조산,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뭐 소조산, 그다음에 좋은 기운을 갈무리하게 해서 내려왔는 게 현무봉,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산이 가운데로 기운을 힘차게 뚫고 내려오는 걸 가지고 천심이라고 했는데 그런 천심의 기운을 가진 게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날개를 이렇게 쫙 폈는 이런 개장의 모습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뚫고 내려왔는 이런 산줄기를 가지고 천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천심이 일어났을 때 뒤에 있는 이렇게 날개를 폈는 또는 천막을 장막을 이렇게 쫙 펼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개장 또는 장막 이렇게들도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개장되어 있는 모습 안에서 좋은 기운들이 내려온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줄기 어떤 큰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보셨는 뭐 지각이라든지 또는 요도의 모습을 이 그렸는 그림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본인이 작은 줄거리를 내린다든지 또는 몸을 틀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줄거리가 내려간다든지 또는 이렇게 몸을 틀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는 이런 가지를 지각 또는 요도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지각이나 또는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요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산에 힘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이런 고개라든지 령이라고 표시되는 부분들을 이 풍수 용어로는 과엽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과엽이 일어난 것을 이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은 이 고개하고 이 산하고 앞으로 이어지는 이 산에 기운을 불어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낮게 내려가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 낮게 내려가는 부분을 가지고 풍수용어로 과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 과협이 일어나야지만이 실제로 앞쪽으로 이렇게 좋은 기운이 갈무리 돼서 응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운이 갈무리 되는 기운이 다시 또 다음 사원을 이어주려면 또 과협이 일어나고 또 앞에 산을 기운을 불어넣어주고 또 일어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산에서 내려왔는 산형의 모습하고 뒤에 처음 출발했는 우리나라 같은 백두산에서 출발했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설악산에서 출발했는 산의 모습들이 마지막에 이 현무봉이 일어났을 때 거의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일어났는 산 봉우리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서 중간중간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나중에 치더라도 마지막에 부모산으로 내려왔는 모습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처음 출발했는 태조산에서 중간에는 학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거치면서 뭐 봉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동물로 또는 뭐 거북이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태만상, 천 가지, 만 가지의 그런 모습을 나타난다 해서 산을 가지고 용이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산의 모습들이 천태만상, 천변만화 이렇게들 표현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었습니다. 산의 모습을 다음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이해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실제 사진의 모습인데요. 앞에서 보시는 천심을 뚫고 나오는 그러면 뒤에 개장이 일어나고 마치 장막을 피고 있는 것처럼 새가 날개 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쫙 날개를 폈는 그런 사진의 모습이요. 가운데로 지금 이렇게 뚫고 나왔는 천심을 뚫고 나왔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가운데 중심 출목을 통해서 천심으로 쭉 내려왔으니까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밑에 사진 찍었는 쪽에서는 이 과수원이 형성이 돼 있어갖고 좋은 땅이 잘 형성되는 것들을 실제로 가시면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줄기의 모습들은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 봉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산은 일직선으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린 이 청룡에 해당되는 왼쪽으로도 내려가다가 또 다시 백호에 해당되는 것처럼 이 오른쪽으로 방향 트는 아니면 이 봉우리를 기준으로 하면 또 아예 처음부터 우백호에 해당되는 오른쪽으로 돌다가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이런 모습으로 좌우로 또는 위아래로 이렇게 많이 굴곡을 움직이기 때문에 산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고 한문 용어는 좀 어렵게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좌우 또는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줄기가 위아래로 또는 좌우로 움직여갖고 움직이는 걸 가지고 행룡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행룡이 움직이면서 가운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좋은 기후를 내지할 때는 갈무리 할 때는 이 산줄기가 어떤 기후를 타고 내려오는지를 나중에는 잘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인식할 수 있는 산줄기를 좌선용 또는 우선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좌선용하고 우선용이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자리를 꼭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 슬라이드 사진으로 그림으로 보시면 이 산줄기에 관련되는 것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갖고요. 시계 방향으로 내려가는 산줄기를 이렇게 좌선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반회전해서 내려가는 이런 산줄기 모양을 우선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선용이 내려가면 물줄기가 내려가는 이 물줄기는 또 좌선수가 되는 거고 이 좌선용이 내려가면 물줄기는 우선수가 되는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산줄기는 좌선용으로 내려가는데 물줄기가 똑같이 좌선수로 내려가는 그런 사례는 거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좌우가 이렇게 잘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음양이 같이 서로 잘 만나갖고 음양이 상배를 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든지 또는 자식을 만드는 것처럼 이 산줄기도 물을 잘 만나갖고 서로 잘 어우러져야지만 좋은 자리가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이 좌선용이 내려가는 자리에 지금 우선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좌선용이 내려가고 이렇게 물줄기가 감싸고 앉듯이 돌아가게 되면 이 산줄기는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끝나는 자리에 좋은 자리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 같고 통상적으로는 풍수에서는 이런 자리를 가지고 산진처라는 마찬가지로 한문 용어로 쓰고 있는데 산이 끝나는 자리, 산이 끝나는 이 산진처에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이 만나게 되니까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끝나는 자리에 좋은 기운이 결혈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좋은 기운이 결혈되는 게 사진에서 한번 보시는 것처럼 넓게 개장되는 자리에 물을 만나면서 털을 넓게 만들면 큰 촌락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도시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